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총강 쪽만 하다가 드디어 이과생을 위한 커리큘럼 첫 강좌를 오픈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먼저, 사실 화학이나 물리 기반으로 먼저 가긴 갈 거거든요. 이쪽 카테고리는. 그런데 이게 대학 물리학이나 일반화학 서적을 보면 제일 처음 총론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파트가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뭐 가르치는 분이나 뭐 학생들이 전부 다 조금 뭐랄까 되게 등한시하고 넘어가는 파트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측정학, 뭐 계측학이라고도 하죠. 측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학문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측정에 대해서 다룰 때 뭐지 그 단위 같은 거 나오고 측정 단위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유효 숫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척도 뭐 이런 개념도 나오고. 근데 이게 너무 약간 고작 몇 장만을 할애해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쪽 학문은 그렇게 짧게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측정학 관련 쪽에서 너무 비중을 적게 두고 설명을 하는 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한의학 총강에서도 그랬듯이 일반 대학교 커리에서도 잘 배우지 않는 이런 약간 마이너한 파트이지만 중요한 파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거 측정학을 본론을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바로 번외부터 시작을 하냐? 사실 이 로크웰 경도 시험, 오늘 할 로크웰 경도 시험 자체가 이 측정학에서 그 가장 정리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조금 개념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율량, 순서량, 또 그거 뭐 등간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의 예시로 로크웰 경도 시험이 상당히 적절하거든요. 근데 그 적절한 이유가 이 경도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결과 분석,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해해야만이 요 배속을 조금 뭐랄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예시이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경도 시험이긴 한데 조금 생소하잖아요. 뭐 단단함을 측정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생소한 것 같아서 아예 첫 시간부터 번외편으로 요 로크웰 경도 시험에 대해서 한 2시간, 짧은 2시간에 걸쳐서 뭐 첫 시간에는 개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개요를 바탕으로 측정 과정만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고 바로 측정학 본론으로 아마 개념이나 용어 정리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어두시면 조금 그래도 재밌는 내용이고 하니까 한번 여기도 잘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이 로크웰 경도 시험, 경도 테스트, 하드니스 테스트죠. 이 경도라는 게 사실상 단단한 정도잖아요, 하드니스. 근데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의미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랄까, 사실상 세계 공용으로 사용하는 단위계가 있잖아요. 국제 단위계. 국제 단위계, 일명 SI 유니트.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측정학 시간에 자세히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에 기본 단위계나 이런 단위 쪽으로 경도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물리적 의미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어떤 단단함 정도에 대해서 뭔가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경도라는 것을 아직 물리적 의미는 정립이 안 됐지만 요거를 수치화해서 뭔가 객관화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시험 중에 하나. 경도 테스트도 좀 다양한데 그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 하나가 이 로크웰 하드니스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 경도를 테스트하기 위한 척도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일한 로크웰 척도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우리가 경도를 체크할 수 있는 물질이 사실상 삼라만상이잖아요.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경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 그 물질들이 뭐야? 표면 그 경도 자체가 엄청 다양하단 말이야. 어떤 거는 그냥 젓가락으로 살짝 눌러도 움푹 들어가 버리고,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로 엄청 압력을 가해도 이게 들어갈까 말까 하고, 경도 차이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경도를 가진 물질들을 어떤 경도를 수치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척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단일 척도, 단일 압력으로 이렇게 뭔가를 눌렀는데 어떤 약한 물질은 아예 부서져 버려. 아예 뭉개져 버려서 뭔가 파괴돼 버리고, 어떤 물질은 똑같은 척도를 적용해서 똑같은 힘으로 누르고 그랬는데 아예 흠집도 안 나. 그럼 이 둘이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결국 이게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고,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수치화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수치화해서 그 수치화된 물질들끼리 경도를 따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어떤 완전히 뭉개져 버리거나 아무런 흠집도 안 나서 전혀 데이터를 얻을 수 없으면 이 테스트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물질을 약간 나누는 거야. 물질을 약간 집합으로 나눠서 요 정도 굵기의 물질들은 요 정도 힘이나 요 정도 물질로 눌러줘서 데이터를 얻고, 요 정도 단단한 부류의 물질들은 조금 더 세고 조금 더 뭔가 강력한 물질로 눌러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로 수치화를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경도를 체크할 수 있는 물질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로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척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로크웰 테스트에도 한 17가지 정도 척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척도를 체크하는, 그 경도를 체크하는 시험 물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나 아이언, 납같이 약간 무른 금속을 체크해보는 척도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얘보다 조금 더 세, 구리합금이나 알루미늄 합금이 약간 더 강력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합금 형태를 체크하는 척도도 있겠고, 강력한 강철, 스틸이나 티타늄 같은 애들을 체크하는 척도도 있겠죠. 결국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들의 어떤 비슷비슷한 경도끼리 집합을 모아 놨어. 그래서 이 집합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어떤 척도를 이용해라. 이 집합에 있는 물질들은 어떤 척도를 이용해야.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각 시험 물질의 경도에 적합하도록, 즉 이 각 시험 물질의 경도에 따라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거야. 근데 세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보시면 이거는 또 당연한 건데, 요거를 누르는 물질이 있을 거고 요거를 누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요소가 있지. 누르는 물질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힘으로 누르는가. 딱 그 두 가지로 이 척도가 구분이 돼요.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야. 경도 측정에 활용되는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하중이라고 해서 간단히 하면 누르는 힘이지. 누르는 힘으로 요 두 가지를 조합해서 상당히 다양한 척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척도들 중에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경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분류에 따라서 어떤 적당한 척도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수치를 얻는 거지. 경도 수치를. 느낌 오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요 세 개 순서대로 차례차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앞에 알루미늄 같은 애들은 딱 이게 사이즈도 정해져 있어요. 지름 8분의 1인치 대략 3.18mm에 강구로 누른대. 강구 뭡니까? 이거 영어 보니까 좀 감이 오시죠? 직역하면 뭐야? 강철구지. 강철구로, 즉 쇠구슬 같은 거. 그러니까 지름 대략 3mm 정도의 쇠구슬로 이 알루미늄 아이언 납은 누르는 거야. 반대로 구리 합금,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지름이 작은 1.59mm의 강구로 누르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약간 뭐랄까, 접촉면이 작으니까 동일한 힘을 가해도 약간 더 힘이 많이 가해지겠죠. 그죠? 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센 뇌에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강철이나 티타늄에 뭘 합니까? 강구로 안 돼. 똑같이 강철로 누르면 되겠어요? 더 센 게 필요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이아몬드가 필요해. 그것도 원뿔 형태로 된 다이아몬드. 이 원뿔 형태의 다이아몬드도 지금 이 강구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어떤 뭐랄까, 요거 스틸이라는 재질과 모양, 지름 그 크기만 결정되면 그 구는 정해지잖아. 그래서 재질과 크기만 정해지면 이렇게 뭔가 성립이 되는 강철구에 비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원뿔 형태인데, 원뿔이기 때문에 이 강구보다 약간 더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살짝은 복잡하거든요. 그거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도 측정에 활용되는 재료도 다양하게 나타나. 그죠? 그리고 이제 누르는 힘이라고 했죠. 요 시험 화중인데 영어로는 메이저 로드라서 약간은 뭔가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두 개 통용을 해서 써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로드라고 그냥 보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제일 앞에 거는 약한 힘으로 60kg 포스로 누릅니다. 킬로그램 중이죠. 이거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얘는 100kg 포스로 누르고, 제일 뒤에 강철 티타늄은 150kg 포스로 누르는 거야. 이 킬로그램 포스는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건 뭡니까? 킬로그램 포스는, 60kg 포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60kg인 사람이, 질량 60kg인 사람이 서 있을 때 땅을 누르는 힘 뭡니까?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중력이죠. 즉 킬로그램이 완전한 질량의 단위라면 킬로그램 포스는 뭐예요? 힘의 단위예요. 이 질량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어떤 중력, 힘의 단위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60kg인 사람이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야. 요 강구 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가지를 상이하게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척도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지름 8분의 1인치의 강구와 60kg 포스의 시험화중이 조합된 척도를 로크웰 H 경도라고 합니다. 로크웰 H 하드니스. 약자로는 HRH라고 해요. 하드니스, 로크웰 H. 요 분류하는 게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름 16분의 1 강구랑 100kg 포스의 시험화중이 조합된 거는 로크웰 B 경도. 요 B는 제일 나중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하드니스 로크웰 B.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랑 시험화중 150kg 포스가 조합된 척도는 로크웰 C 경도. HRC.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척도가 존재하는 이유, 물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양한 척도를 구분하는 두 가지 요소, 경도 측정에 활용되는 재료와 시험 하중이다. 요거를 지금 명확히 알아두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험 하중이라고 메이저 로드라고 다뤘었는데 지금 마이너 로드도 있어요. 이게 왜 나오냐면 다음 시간에 이 경도 테스트 과정을 보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마이너 로드는 초하중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울트라가 아니고 처음 하중입니다. 처음 하중. 그러니까 처음 뭔가 하중을
가하는 거겠지? 처음 가하는 하중이겠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우리가 테스트할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 HRC의 경우에 150kg로 바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처음에 살짝 힘을 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살짝 들어가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야 시험 하중을 가해. 그럼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 시험 하중을 다시 빼면은 다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겠지. 왜냐하면 탄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 처음에 살짝 가했을 때의 깊이와 요 최종 변형된 깊이, 요 사이를 재는 게 로컬 테스트의 포인트거든. 즉 처음부터 이 시험 하중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한 최초의 약한 힘이 필요해요. 그게 초하중인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 테스트 과정을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밖에서 엄청 빵빵하네요. 차들이 시끄럽게. 아무튼 이 초하중의 경우는 그러면 당연히 시험 하중보다 작겠죠. 처음에 살짝 눌러서 기준만 잡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 물질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질 표면에 입혀진 되게 얇은 코팅 있잖아요. 되게 부드러운 코팅과 같이 극히 얇음을 연약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척도를 표면 척도라고 하는데, 슈퍼피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3kg 포스만 적용을 해. 이 경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시험 하중도 좀 작겠죠. 물질 자체가 얇고 연약하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는 초하중이 3kg 폴스인데 그 외의 모든 척도, HR로 시작되는 15종, HRA부터 HRV까지 15종의 척도의 경우에는 모두 10kg 폴스로 통일돼서 적용됩니다. 그럼 앞에 말했던 이 HRH, HRB, HRC 모두 다 초하중은 10kg 폴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로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초하중과 시험 하중이라는 두 가지 하중이 존재한다. 요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까 이 HRC에서 주요 재료로 활용하는 원뿔 형태의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이거는 일명 브레일 압자라고 하거든요. 브레일 인덴터라고 하는데 이 압자 뭡니까? 압. 한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압, 누를 압이에요. 압력, 압사, 이런 거 할 때 압자거든요. 압자라는 건 뭐야, 결국? 뭔가 누르는 물질이겠지. 즉, 브레일 압자라고도 불리우는 이 원뿔 형태의 다이아몬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근데 이 원뿔 형태의 다이아몬드가 활용되는 척도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앞에서 이거 티타늄하고 스틸을 체크할 때 적용하는 이 C 척도, HRC 척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세 개밖에 없어요. HRA랑 HRD, 그리고 일부 이거 표면 척도. 요 네 가지에서만 이 원뿔 형태의 다이아몬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경도 체크할 때.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요 일부 표면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표면 척도와 요 15종의 HR 시리즈 척도들 중에 요거 뺀 몇 가지? 12개. 12개의 척도들에서는 모두 뭘 사용한다? 스틸볼, 강구를 사용하게 된다.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뿔 형태의 다이아몬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냐면, 이거는 조금 크기를 좀 크게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쉽게. 이게 그림이 쉽진 않은데, 어쨌든 원뿔 형태면은 약간 이렇게 크게 뭔가 있겠죠. 그리고 끝이 뾰족한 게 아니야. 끝이 약간 원형으로 뜬단 말이야. 이렇게 구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뭔가 가상의 연장선을 그으면 여기 원뿔의 진정한 중심각이 나오겠지. 그죠? 이게 이겁니다. 원뿔의 중심각. 이 중심각의 조건이 있어. 120도 플러스 마이너스 0.35도. 즉, 거의 120도 전후에서
세팅이 돼야 돼. 얘는 제작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선단 곡률 반경인데 이게 이렇게 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표면 이 길이를 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잽니다. 곡률 반경이기 때문에 이 곡률을 따라서 원을 그리는 거지. 그럼 뭐가 나와요? 당연히 반지름이 나오지. 요 반지름의 길이도 조건이 있는 거야. 이게 그거야. 선단 곡률 반경, 즉 0.2mm 전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브레일 압자라고 불리는 원뿔 형태의 다이아몬드는 여기 중심각은 120도에 가까워야 되고 요 선단 곡률 반경은 0.2mm에 가까워야 돼.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만이 요거를 활용한 로크웰 테스트가 뭔가 유의미하다 이거지. 그때만이 유의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원뿔의 중심각은 120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선단 곡률 반경은 0.2mm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만이 이 테스트는 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로크웰 테스트의 간단한 개요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척도가 물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척도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이 척도는 당연히 경도 측정에 활용되는 재료와 시험 하중으로 여러 가지 요거 두 개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 척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하중에는 그리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메이저 로드와 마이너 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강구 외에 다이아몬드 외에도 어떤 제작 조건이 있더라. 그래서 요 제작 조건을 충족시킨 다이아몬드를 활용해서만이 유의성 있는 이 경도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그 개요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측정 절차나 이런 거를 정리하고 이 로크웰 경도 테스트를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